안녕하세요. 노후 준비를 다이어트하는 시니어트입니다. 은퇴 후 전원 생활을 하는 것은 저의 오랜 꿈인데요. 부모님께서는 아파트 생활을 하시다가 현재는 시골의 작은 주택에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간접적으로 전원 생활을 체험하다 보니 노후에 이런 집은 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전원주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은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이라 부동산이라고 하죠. 우리는 살면서 돈과 노력을 들여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무리 돈과 시간이 있더라도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원주택 고를 때는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절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꾸는데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대 바꿀 수 없어 피해야 할 집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집입니다. 전원 생활을 꿈꾸며 산속이나 섬에 집을 구해 살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노후에 살 집으로 가장 피해야 할 1순위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가 운전이 어렵고 병원이나 마트에 가려면 도보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산속집이나 섬집은 대중교통이 멀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속집은 전망과 공기는 좋지만 눈이나 큰 비가 오면 외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섬에 집을 구하는 것도 피해야 하는데요. 다리가 연결되지 않은 섬은 태풍이 오면 뱃길이 끊겨 위급 상황에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런 곳들은 병원, 마트 등의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집 가까이 큰 병원이 있으면 좋지만 작은 병원이라도 가까이 있는 것이 편안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아픈 곳이 생기고 감기, 골절, 혈압, 당뇨 등 생각보다 병원에 갈 일이 많습니다. 병원을 우리 집 옆으로 옮겨올 순 없으니 인프라가 갖춰진 곳으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혐오시설이 근처에 있는 집입니다. 멋진 타운하우스를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뒷산에 공동묘지가 있다거나 마을이 예뻐서 집을 선택했는데 근처에 쓰레기 소각장 또는 축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제주도 한라산 중턱에 위치한 펜션에 놀러 갔는데 근처에 축사가 있어 냄새로 괴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집 내 땅에 있는 것은 내가 돈과 시간을 들이면 고칠 수 있지만 내 주변은 내 힘만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결국 거주지를 선택할 때 주변을 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과 가까운 집입니다. 전원주택에 살면 층간소음이나 이웃과의 갈등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전원생활 중 이웃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웃에 사는 사람이 악기 연주나 음악 감상처럼 소음이 나는 취미가 있을 수도 있고 개를 키운다거나 집안 여기저기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집이 너무 가까이 있다면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손님을 초대하여 파티를 하거나 소음이 나는 취미를 가지고 있어 전원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과 너무 가깝다면 피해를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이웃과 불편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거리가 너무 가까운 타운하우스나 듀플렉스 형태의 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한번 지으면 쉽게 바꾸기 힘들어 피해야 할 집 6가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배치가 안 좋은 집입니다. 집은 한번 지으면 외장재나 내장재를 바꿀 순 있어도 집의 향이나 위치, 형태를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배치가 중요한 이유는 좋은 배치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여 관리비와 유지비가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주택으로 이사한 후 난방비와 전기료 폭탄으로 고민을 하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요. 집을 지을 때부터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설계한 집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고를 때는 주 방향이 남향이면 좋습니다. 또한 태양광이나 지열 등을 활용하여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집이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면적이 넓고 층고가 높은 집입니다. 아파트에 익숙한 우리들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넓고 층고가 높은 집을 꿈꾸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집들은 노후를 보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집이 넓으면 청소에 시간과 노동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높은 층고는 보기에는 좋지만 막상 살아보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서 난방비와 냉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크고 높은 통창으로 설계를 한 집들이 많은데요. 창은 일반적인 벽에 비해 열 손실률이 높기 때문에 창이 크고 많을수록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높은 곳의 전등 교체나 청소 작업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주택은 노후 전원주택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관리가 어려운 외장재를 사용한 집입니다. 외장재로 선택할 수 있는 마감재는 벽돌, 석재, 노출 콘크리트, 타일, 도장, 나무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 중 관리가 가장 까다로운 자재를 고르라면 나무입니다. 나무는 주기적으로 오일 스테이닝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리에 비용과 수고가 들어갑니다.
또한 습도가 높고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외기에 노출된 나무를 잘 관리하기란 매우 까다로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자재 중 비교적 관리가 쉬운 재료는 석재나 타일입니다. 석재나 타일을 시공할 때는 화학적 접착 방식보다는 오픈 조인트 방식으로 시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학적 접착 방식은 줄눈 시공을 해야 하는데 이 줄눈 사이에 먼지가 끼어 비가 오면 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오픈 조인트 방식은 줄눈 없이 철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마감이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공비가 비싼 것이 단점입니다. 아파트에 살 때는 사실 외벽 청소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서 외장재의 관리 부분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택에 살면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도 내가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외장재도 관리가 편한 집이 좋습니다. 자연과 함께 호젓한 전원 생활을 위해 이를 선택했는데 집을 관리하느라 노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노후 생활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계단과 다락이 있는 집입니다. 멋진 2층 박공집은 전원주택을 꿈꾸는 사람에겐 로망입니다. 하지만 계단이 많고 다락이 있는 집은 노후의 부부가 살기에는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 계단은 실내 낙상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 중 하나인데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관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계단이 많은 집은 활용과 관리도 어렵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다락방을 선호하시는데요. 다락은 보통 층고가 1.5m 내외이기 때문에 성인이 똑바로 서 있기가 힘듭니다. 다락을 이용하기 위해 허리나 목을 많이 숙여야 하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겐 굳이 이런 공간은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노후의 쌀주택은 단층 주택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넓은 잔디마당이 있는 집입니다. 푸른 잔디는 전원생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발로 잔디를 밟고 마당을 거니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사실 잔디를 관리하는 것은 힘이 많이 드는 노동입니다. 일주일만 잔디 깎는 것을 쉬어도 마당은 정글이 됩니다. 그래서 넓은 마당을 잔디로 가득 채운 집은 노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잔디가 넓은 마당이라면 최소한의 잔디마당과 텃밭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데크, 시멘트, 석재 등으로 마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노후에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전원주택 8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주택은 아파트와 다르게 현금화가 힘든 편입니다. 그래서 전원생활을 선택하기 전에 월세나 전세로 살아보며 내가 전원생활에 맞는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없이 도심의 집을 팔고 전원생활을 시작했다가는 고통스러운 전원생활을 억지로 이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원생활에는 많은 준비와 각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연 속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다면 행복한 노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전원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